인간관계에 되게 많은 드라마들이 이런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맞아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린라이트니 아니냐 이런 네, 질문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것 기술로요? 테크로? 네, 테크 오. 그런 테크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2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로맨스를 위해서 이 와이어드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공지능 릴레이션십 어시스턴트의 이름은 메이라고 합니다. 메이. 예, MEI에서 메이요. 아, 미아이라는 메신저 앱이에요, 일종의. 앱이에요? 네, 앱이에요. 스마트폰 앱이에요? 네, 스마트폰 오. 앱이에요. 제가 이걸 다운받아서 써봤는데 먼저 일단 작년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나왔고 지금은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오. 그러니까 이 앱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친구랑 같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있잖아요. 그 대화 말로. 아니요, 메시지로. 아, 메시지로? 네, 메신저 예를 카톡으로? 들어서 우리가 카톡이라고 하면 저랑 오. 파토님이랑 카톡을 나눈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이 메일에다가 올리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로맨틱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저쪽의 태도를. 네, 상대방이 아. 나한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네. 로맨스로 발전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관계인지를 평가해주는 앱이에요. 이거. 이야. 아니 문자로요? 네, 문자로. 말은 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뭐 네, 네. 톤을 분석한다거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앱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연애할 때 하는 실수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불완전한 데이터를 갖고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죠.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대면 접촉보다 전화를 더 많이 하고 전화보다는 메시지를 더 많이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그렇죠. 됐는데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맞아요. 어떤 메시지 베이스로 텍스트 기반이 네, 주고받는 대화들의 이면에 있는 감정을 읽기가 좀 어려울 때 감정을 있죠. 읽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이 메이라는 앱 유일한 앱은 아니고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크러쉬라는 것도 있고 무슨 뭐 K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앱도 있고 K 메이? 아니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제가 다운 받아본 건 메이라는 앱이고요. 이게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앱은 그러니까 사용하기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왓츠앱이라는 메신저 서비스 옛날에 있잖아요. 많이 썼죠. 네네네. 그 앱에서 대화 로그를 캡처해서 메일 쪽에 보내면 이 사람은 너하고 몇 % 정도 로맨스에 대한 관심이 있다. 와. 혹은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해줘요. 그 근데 수치를 알려주는 네, 거예요. 수치를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왓츠앱을 평소에 쓰는 친구들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아, 이걸 많은 한번 일을 했네요, 그새. 써봐 달라고 어젯밤에 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결과를 좀 제가 받아봤는데 일단 먼저 그 다국적 IT 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개발자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동성애 개발자 동료들하고 나눈 얘기. 친구들, 뭐 동료, 네, 그야말로. 동료의 개발자들하고 대한 얘기는 한 11% 정도의 로맨틱 매치가 나왔대요. 그런데 또 웃긴 거는 그 친구가 자기 와이프랑 주고받은 메시지도 한 20% 언저리 정도 8%를 했으면 충격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다행이네. 그래도. 그런 식이었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높아서 다행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네, 설마 동료보다야 높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북미나 유럽에 있는 주변 친구들 몇 명한테 이걸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70% 이상 로맨스 수치가 나온 유일한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온라인 데이트 앱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만난 친구하고 처음 대화를 시작해가지고 뭐해 뭐 언제 만날까 막 약간 이런 뭐 주말에 뭐 시간 있니 막 이런 대화를 하던 그 대화만 70%가 넘게 나오고 그럼 뭐 주말에 시간 있니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봐도 이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쪽이랑 이 와이어드지에서 서비스의 개발자랑 인터뷰한 거를 읽어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개발자분의 친구가 이제 상대방 여성한테서 온 메시지를 잘못 이해해서 생긴 어떤 불운한 사건 여기에서 어떤 개발 동기가 시작됐다 개발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그 IBM의 왓슨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기사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문자 메시지의 바디 랭귀지를 이해하는 코스모폴리탄 이런 잡지에 뭐 그 말로 하지 않는 그의 본심을 알아보자 막 이러면서 몸을 뭐 이렇게 대화할 때 앞으로 숙이면 뭐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도 언어 정보보다 비언어적인으로 주고받는 정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식으로 약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제스처에 대한 그 숨은 메시지 이런 게 있다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문자에도 있다고요? 그런 게 문자에도 있다는 얘긴데요.
근데 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하다가 괜히 싸우는 거. 그러니까 문자는 톤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아무 그럴 수 생각 있죠. 없이 말했는데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약간 이런 상황 많이 겪어보셨죠? 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좀 덜해졌어요. 요즘은 이모티콘 많이 쓰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게 적을 때는 뭔가 그냥 마침표로 맞히면 뭔가 화난 것 같고 그래서 뭐 줄을 하나 꺼주던가 파도를 붙여주던가 뭐 점점점을 해주던가 좀 이런 테크닉이 필요한 데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전화보다 텍스트를 더 많이 하고 대면은 당연히 전화보다 더 적은 이런 환경에서 상대방의 진위를 파악하는 기법도 예전과는 달라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그 문자 메시지의 바디 랭귀지를 보는 좀 중요한 팩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가. 그럼 문자에 답장을 보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아니면 더블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문자를 전 남친이 문자 보낼 때 자니? 그다음에 얘가 말을 안 하면 안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자는구나. 그냥 생각나서 문자 해봤어. 이런 거 두세 개가 다라락 올라가는 거 이런 걸 더블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느냐. 그리고 그 얘기는 답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또 말을 또 말을 거죠.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런 거 이제 뭐 이제 질척질척하네요. 그러니까 질척거리는 지금 거죠. 이게 사실 전 남친 예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약간 흔한 패턴의 그런 더블 텍스트이기 때문에 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니라 그 바닥에 있는 어떤 비언어적인 제스처라고 우리가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파악하는 데 좀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이 와이어드지 기자가 자기 말로 R등급 대화를 하고 있는 데이트 상대가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도 43%밖에 안 나온다고. 약간 관계가 완전히 된 상황보다는 이렇게 썸 타는 로맨스로 들락말락하는 그런 긴장감을 잡아내는 걸 수도 있겠네요. 로맨스로 발전할 가능성 뭐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이런 어떤 대화로부터 수집한 텍스트 메시지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들이 조금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 그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잡지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면 뭐다 약간 이런 류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더 많이 좋아하는 쪽이다. 당연하겠죠. 이건 좀. 그러겠죠. 그리고 대화 중에 sorry라는 미안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는 결코 좋은 사인일 수 없다. 네, 이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네, 지금 뭔가 뜨끔하신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어쨌든 되게 캐주얼하게 시작한 대화는 캐주얼하게 끝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는 어떤 로맨틱한 관계로 잘 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사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로맨틱한 여지가 있는 관계에서 더 많이 주고받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도 아닐 것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주로 사실 사진을 보내는 쪽은 가족들이 훨씬 많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호감이 있는 상대에겐 이모티콘을 더 많이 쓰고 오타를 덜 씁니다. 오타를. 네, 그러니까 제대로 일단 고쳐서 보내려는 노력을 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영어나 유럽어에서는 뭐 이렇게 단어라든지 첫 글자 대문자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핸드폰을 치다 보면 불편하니까 그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첫 글자 캡을 제대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럼 성의 표시. 네, 그렇죠. 네. 한글로 할 때 네네. 크크크크크크 뭐 이런 거 오면은 완전 아니겠네요. 레드라이트 자체가. 많이 웃는 건 좋은 사인 아닐까? 네. 근데 공감이 가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서버에는 기록이 안 남아서 사실 집계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몇 번을 지웠는가 뭐 지우고 그렇죠. 쓰고 이거가 데이터가 남으면 그거는 진짜 확실한 사인이.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하게 보는 팩터들은 화제인데 그 구체적인 주제별로 점수가 매겨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I나 U로 시작되는 문장을 자주 말하거나 I나 U에게 묻는 질문을 자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두 사람이 파트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같이 뭐 예를 들어 어떤 정치가를 욕하거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우리 사무실에 뭐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너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관계가 훨씬 더 로맨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와이프하고 점수가 낮은 이유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 얘기 주로 하고 그죠. 집안의 뭐 환경이나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전기세 냈어? 뭐. 그렇죠. 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는 자? 나도 저.
그래서 일단은 이론적으로 이 서비스는 어떤 연애 시장에서 사용자를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이 서비스가 단지 이제 로맨틱한 관계만 분석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영역에서 서로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또 별도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중요한 파트너로서 이 사람은 당신한테 얼마나 진실성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신뢰성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체크하는 이제 이런 항목들이 있어서 이런 어떤 두 가지 툴을 지금으로선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거는 메이 서비스는 아니고 다른 서비스인데 더 나아가서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주스박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적절하게 채팅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불쾌하지 않게 여자가 로맨틱한 무드를 느낄 수 있어. 혹은 남자한테 부담스럽지 않게 이런 걸 제안할 수 있어. 이런 거를 가이드해줘도 이런 가이딩 채팅도 같이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뭐 이제 바에 가서 뭐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뭐 술을 한 잔 사고 뭐 춤을 추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일들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예전에는 좀 자연스럽게 했던 일이잖아요. 정말요? 우리가 그런 걸 했나요? 이게 지금 들어보면 뭐 외국 영화에 나오는 얘기지. 우리가 바에 가서 특히 남자 같은 경우 여성한테 말을 걸고 술을 사고 춤을 췄어요? 저기 계신 숙녀께 한 잔. 아니, 느끼한데. 와인 들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 술을 근데 진짜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드렸을 때 너무 우리의 취향 다른 운동은 거야. 안 했어요. 네. 아니 그럼 여자를 어떻게 사귀었어요? 글쎄요, 뭐 소개팅, 학교 후배, 뭐 학교 후배 그런 거. SNS.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되게 누구한테는 안 가르쳐도 자연스럽게 되는 일인데 어떤 사람은 확실히 교육이 필요한 어떤 영역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의 주된 만남의 필드가 어떤 배틀필드가 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교육받는 것은 적절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막 이것저것 하게 되더라고요. 얘기를 아까 하실 때 막 빅뱅 이론의 그 뭐 셸든 이런 애들이 네. 떠오르는 네네. 그런 느낌? 뭐 이렇게 와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공학 쪽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하다가 네. 계속 나가서 뭐 바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실수해서 몇 번 차이고 막 괴로워하다가 프로그램에 막 매진해서 완성한 앱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친구들이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은 또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한 건 이런 식의 어떤 관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왜냐면 예전에도 데이트 코치 이런 건 있었잖아요. 있었죠. 직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인공지능의 도움 받아서 더욱더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